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립니다. 뉴스 연구소 2명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톱 김준일 대표도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첫 번째로 연구해볼 뉴스 뭔가요? 지금 온통 조간신문 일면 머릿기사 대부분 공시가 얘기입니다. 그렇더군요. 예, 부동산 공시 가격이 확 오를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릅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공시 가격을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파트 실제 거래 가격과 공시가 사이 큰 괴리를 조정하겠다는 것인데요. 다만 아파트냐 단독주택이냐와 같은 유형에 따라서 또 가격대별로 그 공시가 현실화 시점은 아마 달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등 그 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또 부동산 가격평가 등 60여 가지 행정업무의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그렇죠.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단순히 부동산 세금만이 아니고 여러분 건강보험료며 뭐 한 60여 가지의 기준이 바로 다 이거거든요. 공시지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큰 뉴스인 건데 김준일 기자.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이 뉴스. 일단은 이거는 간접적인 증세 효과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각종 기준이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오른다라고 한다라면은 증세 효과가 있고요. 이제 정부가 보고 있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주택자 세부담 많이 느껴서 집 내놓으라 이런 거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만은 아니죠. 1주택자들도 지금 다 해당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그런데 예. 정부가 1주택자들의 이제 세부담을 좀 많이 완화시켜 준다라는 방침이에요. 왜냐면은 과거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이를테면은 종부세 논란으로 인해서 뭐 세금 뭐 폭탄 뭐 이런 네.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벌써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들이 정권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게 이 세금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세금 폭탄이라는 예. 이야기 나오면 그때부터는 중도층도 다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뭐 그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했거든요. 네.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9억 원을 6억 원으로 낮춰준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 검토하고 있어요. 여당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9억 원을 6억 원으로. 그러니까 어제 이제 예. 공시가 현실 방안을 내놓으면서 네. 그 다른 한 축으로는 예. 재산세 인하 대상을 좀 더 늘리겠다 이런 방안을 동시에 내놨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를 올리는 건 일률적으로 올리되 예. 보완책으로서 그렇습니다. 재산세 인하 대상이 당초에는 공시지가 한 6억 원 정도 그 네. 정도에서 이제 재산세 인하 대상을 좀 가늠해봤던 건데 이제는 그것을 공시지가 한 9억 원 이하까지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는 재산세를 좀 낮추고 공시가격은 전반적으로 좀 올리고. 손보겠다. 이런 두 가지 좀 트랙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가가 9억이 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양극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항상 있는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쉽게 얘기하면 세금을 낼 여력이 있는 사람만 집을 보유하게 된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게. 강남 집값은 뭐 더 뛸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금 부담이 워낙 커지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만 뭐 온다든지. 그리고 이제 9억 원이 만약에 기준이 된다라면은 네. 이를테면은 8억 9천 뭐 8억 8천이 있고 9억 원에 같은 경우는 집값이 또 확 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9억 원 이하로는 세금을 이제 완화해 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게 9억 원이 아니라 뭐 10억, 11억 이렇게 뛸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 현실 이제 공시가와 시가의 괴리가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지금까지 불러왔거든요. 그래서 역대 정부들이 다 그걸 해야 된다. 시민사회단체도 해야 된다 얘기를 해왔던 거기 때문에 개혁의 과정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공시가격 그 괴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실제 거래 가격의 한 70%도 안 돼요. 공시가가. 그리고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한 54%, 토지는 한 66%대거든요. 이 격차를 좁혀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일입니다. 예, 근데 그 시점 또 어느 정도로 좁힐 것이냐 이 문제를 두고 좀 막판 검토 중인 것 같고요. 90%까지 이제 올리는 거 현실화하는 게 맞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맞죠, 맞긴 맞는데 가격이 이렇게 오른 것은 이거는 원래 살던 사람이 원해서 뭐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살았는데 오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가격이 오른 것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 1주택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반드시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예. 공시가격 측정은 이게 법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국회 논의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그 시행령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논의될 수조차 없어서 오히려 더 야당의 반발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부동산 투기를 잡는 데에만 이것이 이용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게 세금 폭탄으로 1주택자들까지도 부담을 갖게 하는 1주택자들이 자기 살던 지역을 떠나야 되는 상황까지 가느냐. 이제 여기가 갈림길인 것 같아요. 보완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금은 초안이니까요. 그 부분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연구소 두 번째 연구해볼 뉴스는 네, 옵티머스 사태 윤 총장은 알았나 몰랐납니다. 옵티머스 펀드가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도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이를 두고 추미애 법무장관은 그때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죠. 이에 대해서 어제 당시 수사를 맡았던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은 부실 축소 수사도 없었고 특히 그 사안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이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결국 봐주기 수사 의혹 관련 전면적인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예, 어제 저희가 송기현 의원과 뭐 인터뷰를 했고 여러분 들으셨습니다만 감찰이 이미 진행 중이거나 뭐 고민하고 있다 여기까지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감찰 지시를 내린 거죠. 그것도 저녁 7시에 허를 찌르듯이 그렇죠. 전격적인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김준일 기자. 이렇게 예. 되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사가 총 4가지 진행이 되는 거예요. 4가지. 예. 자, 어디를 봐야 됩니까? 일단 이제 뭐 공식적으로 이제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 언론 사주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만났다. 근데 그게 이제 수사 관련해서 만났다. 이게 부적절했다라는 거가 이제 국감 중에서 이거에 감찰을 하겠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고요. 네. 또 하나 라임 펀드 관련해서 그 김봉현 씨가 검찰과 야권 인사에게도 로비를 하고 뭐 이렇게 향응을 접대했다라고 했는데 이게 보고가 제대로 됐느냐 그리고 여당 정치인만 지금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이거와 관련해서 감찰을 하겠다라는 건데 네. 직접 윤석열 총장을 겨눈 건 아니지만은 이거는 사실상 겨눴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이 건까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일단 감찰 대상이 된 것이 처음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 때는 감찰 카드를 꺼내자 최동욱 총장이 자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찰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시간 만에 바로 그냥 예. 사의를 표명하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자리에서. 그렇죠. 근데 이 정도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한마디로 옷 벗고 나가라. 지금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력이 있고 특히 이제 법무부 장관의 압력이 있는 건데 지금 검찰총장은 뭐 대통령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 계속 지켜라. 그리고 안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왜 이게 어디까지 정말로 감찰이 이루어질지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검찰총장의 직을 이제 해임시키는 방법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한마디는 대통령이 보직 해임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징계를 내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국회에서 탄핵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첫 번째 보직 해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한다는 검찰청법의 12조 3항을 이제 법을 어긴다라는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상당한 부담이 있는 거죠. 첫 번째 카드는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쉽지 않고. 그러니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징계를 내리는 건데 이거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을 하는 거거든요. 총장에 대한 감찰 청구는 법무부 장관만 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징계도 장관만 내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해임을 할 정도라고 하면 엄청나게 큰 법을 어기거나 무슨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 건데 그것도 결국은 대통령이 마지막에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해임 이렇게. 근데 그것도 정치적 부담이 크고 세 번째 이를테면은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재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헌법을 어기거나 법률을 어겼을 경우에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헌재에서 만약에 여기 국회에서는 이제 절반만 뭐 넘기면 되니까 지금 예. 민주당이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헌재에서 만약에 이거는 부당하다 하면 아니 아니다.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만약에 할 거면 그 후폭풍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자진 사퇴하라고 하고 지금 전방위적 감찰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야권의 시각이고 많은 뭐 분석가들의 시각인 거죠. 지금 3가지 카드 제시하신 것 중에 두 번째 카드요. 예.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그 결과가 뭔가가 나와서 징계를 하는데 그 징계가 굉장히 강하다. 예. 나온 결과물이 강하다. 이러면은 사실은 해임의 명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해임의 명분이 생기는 거고 그 명분 쌓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그러면 거죠. 진짜로 감찰을 시행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이게 털었을 때
뭔가 대단한 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지금 계산하고 있겠는데요. 근데 이제 감찰 시점이 문제예요. 이를테면은 이런 언론 사주 만난 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작년에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언론 사주 만나고 다닌다라는 게. 그래서 이미 추미애 장관이 올 초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중앙지검장 때 얘기인 중앙지검장 거죠. 때 그러니까 윤석열 중앙지검장 언론 사주 만났다는 거를 추미애 장관이 알고 있는데 네. 지금 꺼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옵티머스 이것도 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금 꺼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소위 말해서 야권의 시각은 찍어내게 하려고 지금 표적 감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실제 감찰이 이루어졌을 때 어떻게 나올지도 약간 미지수인 약간 그런 좀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감찰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한 측면이 좀 있고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감찰 그 착수 자체가 그리고 그 결과도 지금 담보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금 추미애 장관의 해임 건의안까지 언급을 하긴 했지만 네. 그건 오히려 대통령한테 정치적 부담을 미루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쓸만한 마땅한 카드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은 분명히 자리를 지키겠다고 했고 네. 그런 상황에서도 계속 좀 이런 압박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이면은 그 정책 부담이 추미애 장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꿈쩍하고 예. 맞대응도 안 하는 그 검찰총장을 상대로 지금 쓸 수 있는 무리수를 동원해서라도 쓸 수 있는 카드들은 다 동원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결과가 의도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가진 사태가 아닐 경우에 그렇습니다. 예. 기대한 대로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는 부담이 오히려 장관에게 갈 수도 있다. 이런 점도 염두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 일단 정리를 좀 해드렸고 세 번째 우리가 연구해볼 뉴스로 넘어가죠. 뭡니까? 네, 택진형 다시 만날 필요 없다는 김종인 위원장인데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NC소프트 본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김택진 NC소프트 대표를 만났습니다. 네. 이 만남이 주목됐던 이유는 택진형 이런 별칭이 붙은 친근한 이미지 김택진 대표가 야권의 영입 대상으로 거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남이 끝난 뒤에 김택진 대표 정치의 뜻이 없다. 나는 기업가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요. 네. 김종인 위원장도 다시 만날 의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가로 만날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주변의 기대가 불발에 그쳤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뉴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요, 김준일 기자? 일단 김종인 위원장의 젊은 경제통 보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항상 얘기하고 다니시잖아요. 예. 그게 대권이든 뭐 다른 후보군이든. 그래서 가장 잘 맞는 사람이 딱 맞는 어떻게 보면 분이고 대중적 인지도도 있고. 왜 택진이 형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광고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광고에 예전에 리니지 예. M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광고에 예, 목소리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택진이 형으로. 그래서 그때부터 별명이 택진이 형. 택진이 형이 그래서 된 거예요. 대중적인 인지도도 올라간 거죠. 그리고 NC 다이노스의 구단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정규리그 8년 만에 우승했어요. 그래 롯데가 38년 동안 맞아요. 못한 거를 지금 NC가 8년 만에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찌 됐든 근데 정치 안 한다 딱 잘라서 말해서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 정치 참여하라고 영입하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는 뭐 이를테면은 간담회였고 이제 정책 거기서 간담회. 이제 한번 떠본 거죠. 근데 서로의 의중이 확실한 거를 하고 다시 이 건으로 만날 이유는 없다라고 선을 그은 거고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좀 어려움이 있어요. 당내에서 지금 굉장히 반발이 거셉니다. 어허. 최근에 그 대구에 갔는데 거기에서 빨갱이 물러가라 보수를 망치지 말라 네. 이런 항의도 듣기도 하고 지지자들한테. 지금 TK 지역의 그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강경 보수들이 약간 떠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거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좀 조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사퇴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잠깐만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어제 긴급의총? 긴급 의총을 했죠. 긴급의총에서 조기 전당대회론까지 나왔어요. 예. 아, 조기- 그 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 갈아버리자 이 얘기인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건 아니다. 그렇다면 열린우리당 시절처럼 당대표 맨날 갈아서 당 지지율도 안 오고 망한다. 그렇게 하면 선을 그은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쨌든 그래서 약간 급합니다. 왜냐하면 부산 가서도 후보 없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반발이 심한 상황에서 적절한 후보를 빨리 찾아야 되는 지금 그래서 후보 찾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책 간담회라는 이름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스카우트하러 간 거 아니야?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사실 거군요. 이심전심 그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인물난은 뭐 그쪽 사정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여당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는 오죽하면 서울시장 후보로 여당 후보를 누굴 세울 것인가 이런 논의가 좀 있는 와중에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아니면 정세균 국무총리 이런 분들의 이름까지 지금 여당 후보로 언급이 될 정도로 지금 여당의 후보도 마찬가지로 좀 눈에
안 띄는 상황이에요. 성공 카드가. 정은경 질병청장 이름 본인들은 다 부인하고 있지만요.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오죽하면 이럴 정도인가 싶을 정도로 여권의 후보 인물난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렇군요. 예. 택진이 형은 어쨌든 난 절대 안 한다. 이거 일관된 입장입니다. 저는 절대 안 한다고 일관되게 말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 뭐 이렇게 자기 일하는 사람들은 그만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야기까지 세 가지를 연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 더 연구할 뉴스가 있긴 있어요. 네, 그렇죠, 예. 김정은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숨진 고교생 사건이 있었죠. 부감 결과 몸속에서는 치사량의 아질산 나트륨이 검출됐었습니다. 네네. 일단 사망 원인이 백신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지만 어떻게 몸속에 그 구하기도 힘든 아질산 나트륨이 있을 수가 있었는지 의문, 궁금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분의 연구원과는 인사드리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